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한카드 인사팀의 김종화 부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뒤에 순서에 있는 사람 참 당혹스럽습니다. 네, 앞에서 사실은 정답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 뒤에 나오는 사람 입장에서 참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지금 여러분 시간 관계도 있고 간단히 소개 중심으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아시겠지만 신한금융그룹은 기본적인 채용 스킴, 철학 대부분 비슷합니다. 각 계열사별로 어떤 점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고 거기에 조금만 더 맛을 더하는 경우는 있어도 대부분의 철학과 이 스킴들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저는 걱정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너무 많은 정보를 드린 것 같아서 올 채용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정보가 많이 갔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고민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한테 면접생들한테 저희가 기대하는 부분들을 여기서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메이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 오셔서 재교육을 받으실 거고요. 업무 교육을 받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모든 스펙이라는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올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고요. 그 스펙들이 가려져 있는 여러분들의 살아온 삶, 여러분들의 매력들, 양파 껍질 비슷이 여러분들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찾아가려는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게 사실 이번 채용, 저희가 항상 하는 채용에 중점을 두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지금 소위 스펙이다, 아까 성역이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많이 돌긴 하지만 저희가 원하는 사람은 우리 조직 내에서 잘 적응해서 동료들과 협업해서 퍼포먼스를 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그런 성장 잠재력이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완벽하게 맞춰진 것처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진정성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살아온 삶을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근데 그게 되게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많은 정보가 갔거든요. 많은 정보가 갔는데 그런 정보를 자기 걸로 체화를 하셔야 돼요. 저희들은 서로 찾아서 심의를 들어가면 한 사람당 한 300장 이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느끼는 점은 뭐냐면 여러분 모두가 너무 상향 평준화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표준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채용 시장에 도는 베스트 프랙티스들이 돌고 도는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어 얘기하셨죠. 다양한 이슈가 있어서 저희 채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그 진면목을 끌어내기 위해서 질문 과정들이 조금 신한금융그룹은 좀 어렵죠. 예. 근데 그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그 질문을 내기 위해서 3일간 고민합니다. 그 질문 하나에 여러분들의 어떤 면을 우리가 파악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실질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면접이나 채용의 어떤 팁을 더 드리자면 여러분들 그 질문을 잘 한번 정독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이 왜 이런 질문을 나한테 던지나 여기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가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또 주의하실 거 하나 있다면 제일 기본적인 거는 역지사지예요. 네, 자신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상대방은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낙 동일한 사례들이 많아요. 보다 보면 저희들도 사람인데 보다 보면 정말 힘들거든요. 정말 일주일 동안 정말 힘든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만나보려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얘기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여러 개 보다 보면 동일한 얘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역지사지 입장에서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면접을 보시는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어떤 면을 보고자 하는가를 한번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거에 맞게 실무자 면접이면 아까 말씀드린 차과자들이 합니다. 차과자급들의 나이가 한 30대 중반서부터 40대 초반이겠죠. 요 계층들이 회사를 실무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인데 같이 일할 후배를 뽑는 거거든요. 어떤 관점에서 후배를 볼까요? 예. 뭔가 긍정적 에너지가 넘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을 내 후배로 맞이하고 싶다라는 자기만의 강점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임원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한 50대 경영진이에요. 회사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한 직장생활 한 30년 정도 내공의 내공. 그냥 보기만 해도 뒤에서 아우라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긴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인들이 준비한 것들을 진실성을 가지고 말씀하다 보면 막히지가 않습니다. 근데 조금 과장되거나 조금 포장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미처는 얘기를 하다 보면 드러나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진실성을 가지고 진실성을 가지되 책임질 수 있는 얘기를 가지고 쭉 작성을 했으면 좋겠고, 자기소개서는 임원 면접까지 쭉 이어집니다. 쭉 이어지니까 정말 힘들더라도 원하는 회사라면 그만한 투자는 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시간을 많이 배정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회사 소개를 간단히 하고요. 그 다음에 채용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 신한은행 사례나 금두 사례나 거의 동일 적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몇 가지 팁만 더 채용 규모라든지 채용 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여러분들 신용카드에 관심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카드가 잘 아세요? 카드가 8.6cm, 5.36cm 피타고라스 형님께서 말씀하시는 황금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 작은 카드에 또 얼마나 많은 매력이 있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카드를 바라보는 지갑 속에 있는 나의 생활의 일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산업상의 매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얘기하기 전에 저희는 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업은 은행은 은행법 있죠. 저희는 여신 전문 금융기관입니다. 즉 돈을 수신이 아닌 돈을 금융시장에 조달을 해서 그거를 소비자한테 잘게 쪼개서 대여를 해주고 그거에 대한 스프레드를 수익으로 취하는 회사죠. 그 업종 자체를 여신 전문 금융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업도 여신 전문 금융업이라고 하고요. 일단은 이 업의 특징을 한번 보면 이런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정리한 게 다이나믹하다, 그 다음에 하이 리턴이다, 규모의 경제다, 시스템과 DB 기반의 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 다이나믹하다는 부분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돈을 수신이 아니라 여신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베이스로 한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 위험과 위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즐길 줄 알고 이 안에 숨어진 기회를 뽑아내서 사업하는 게 저희 산업에서는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카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업종에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상품이나 서비스의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만큼 고객의 트렌드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긴밀한 대응을 해야만 하는 어떤 마케팅적인 요소가 좀 많은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IT 지불결제 기술 아시죠? 모바일 결제, FC 많잖아요. 그런 결제 수단의 변화, 이거에 좀 민감하게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도 역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금융업에 비해서 물론 타겟 고객의 신용도는 낮겠죠. 리스크를 기반으로 한다고 했죠. 신용도는 낮지만 수익성은 높은 산업이에요. 그래서 ROA가 한 3에서 4% 정도 수준을 다 유지하고 있는데 독일 자산으로 수익을 더 낼 수 있다는 얘기죠. 하이 리턴 앤 하이 리스크입니다. 근데 그 리스크를 어떻게 잘 컨트롤하느냐가 경쟁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규모의 경제는 이게 사람이 다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신용카드 결제되는 거 결제액이 다 쌓입니다. 가맹점 데이터, 고객의 위치 데이터까지 다 결제 정보가 쌓여요. 그 결제 정보를 사람이 핸들링할 수가 없습니다. 다 인프라에 엄청난 투자 비용이 소요되죠. 고객도 신규 회원들에 모집을 해야 되고 그런 규모의 경제에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일정 부분 규모의 경제가 달성이 되면 무슨 장점이 있을까요? 관리 비용이 적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자산은 확대 재생산됩니다. 기존 회원들을 계속 씀에 따라서 계속 그 스프레드만큼은 수익이 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1등 프리미엄이나 1등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은 업종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산업의 특징은 시스템과 DB 베이스드 산업입니다. 이제 신한카드는 LG카드와 신한카드가 통합된 조직입니다. 궁극적으로 신한금융그룹에서 LG카드를 인수합병을 했어요. 근데 그때 경쟁이 굉장히 많이 붙었죠. 예, 하나도 붙었고 농협도 붙었고 되게 많이 붙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딴 게 아니라 물론 수익성도 좋은 산업이긴 해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알 수 있는 지불결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 1위였죠. 가장 많은 데이터가 쌓여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카드 비즈니스가 그때 각광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물론 지금은 정부에서 좀 규제 사항이 좀 있긴 합니다만 굉장히 이 DB라는 것은 우리 컨버전스라고 하잖아요. 그죠? 금융도 컨버전스고 업종 간 컨버전스도 있는데 이 컨버전스의 중심은 어떤 정보라는 거죠. 그 고객 DB를 신한카드에서는 계속 강점을 가지고 그거를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 업의 이 네 가지 특성을 먼저 말씀드리면 다음에 신한카드의 매력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 카드 자그마치만 그 안에 엄청난 무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장을 담았고요. 자, 사실 설명드릴 게 별로 없어요. 리스크 관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신한카드에서 하는 모바일 앱 서비스들 한번 좀 관심 있으면 보셨을 텐데 더욱더 고객의 트렌드 변화에 맞춰가려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카드업계 내에서는 아시다시피 수익 규모는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사실은 수익이 너무 많이 나도 걱정이고 적게 나도 걱정인 게 저희 신한카드의 입장입니다. 예, 요즘에 사실은 어떤 정부의 규제적인 부분들이 너무 부각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규모의 경제. 예, 신용 판매 최대 기준 국내 1위인 거 아시죠? 네, 다 아실 거예요. 격차가 2,0%가 가고 있는 MS 수준으로 한 22% 수준의 어떤 그 취급액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글로벌, 그러니까 니스니포스라는 곳에서 측정하는 글로벌 순위가 있어요. 카드 신판금으로 전체 순위를 매기는데 저희가 12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규모는 굉장히 크다. 이미 규모의 경제는 완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고객 수가 1,100만입니다. 그래서 카드를 안 가지신 분은 거의 많지 않을 거다라고 해서 저희 전략적인 변화도 신규 회원보다는 기존 회원 쪽에 많이 액티베이션에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시너지. 신한금융지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시너지의 롤 모델입니다. 금융그룹과 시너지에서 은행과 비은행과 그 계열사 간의 시너지 측면에서는 사실은 교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월이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쪽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 아닌가 싶어요. 저희 마찬가지로 시너지 전담 부서들이 각 계열사마다 다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그쪽을 채널로 해서 이제 각 사단, 각 금융 컨버전스에 대한 어떤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내고 있고 소개 성과를 일정 부분 내고 있어요. 이거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설명할게요. 이제 그런 신한카드에 이제 입사를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죄송하고 아쉽습니다. 사실 저희도 은행 채용 규모 보면 한 000명이죠. 몇백 명을 상반기, 하반기 아마 나눠서 뽑으실 거예요. 근데 저희는 1년에 한 번 연말에 공채를 합니다. 연말에 공채를 하는데 규모가 00명이에요. 더 많이 뽑으면 좋겠는데. 그죠? 왜냐면 정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준비된 그리고 자질도 정말 좋다고 판단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오시는데 저희가 많이 못 모십니다. 많이 못 모시는 이유가 사실은 저희는 회사는 퇴직률 자체, 턴오버 레이쇼가 거의 없어요. 전체 직원이 정규직 직원만 2,800명인데요. 그 중에 1년에 퇴사하는
사람 수가 2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규 채용폭이 많지 않아서 많이는 못 모시는데 저희가 회사의 나중에 동량, 우리 장기적 측면에서 우리 신한카드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뽑는 차원에서, 수손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작은 수지만 모십니다. 나머지 채용 절차는 비슷하고요. 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 실무자 면접은 다 불러있는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회사를 입사할 후배는 실무 과시장급이 한 3배수를 뽑아요. 서류 전형은 한 6, 7배수를 뽑고요. 6, 7배수 뽑은 숫자에서 이제 실무 차과장들이 한 2, 3배수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같이 일할 직원들을 직접 뽑게 되는 거죠. 뽑은 인력들은 이제 임원 면접에서도 이제 거기서 당락이 결정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요. 아마 신한그룹 공통일 겁니다. 예, 그렇게 사실은 채용의 투명성과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저희는 이런 채용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저희도 아까 금주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구정 때쯤, 추석 때쯤에 여러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채용 공고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아직 구체적인 채용 규모하고 그런 계획 스케줄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 예컨대 이번에도 작년과 동일한 수준, 사실은 뭐 40에서 한 70명 수준 이렇게 항상 뽑아왔거든요. 그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사실은 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지금 시간적 여건도 안 되고 나중에 저희가 이제 리크루팅을 한다든지 홍보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